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이런 한숨을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기회는 없겠지.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물러났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건강이 무너져 약봉지가 늘어갈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나의 계절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말이죠. 지난날의 화려했던 기억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할 뿐입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미래는 안개처럼 희미하기만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시궁창으로 추락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 마흔에 모든 지위와 명예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생이별하며 죄인이라는 낙인 속에 18년 동안 갇혀 지내야 했던 사람.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재기불능이다. 그는 폐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정약용은 화려했던 관직 시절이 아니라 그 가장 비참했던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은 모두 그 절망의 시간, 그 폐허 위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망가진 삶을 다시 조립하는 법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산이 몸으로 쓴 인생 역전의 기술,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엘리트였습니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정조대왕의 무한한 신임 아래 배다리를 놓고 화성을 설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그의 운명은 180도로 뒤집힙니다. 정적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천주교 연루 혐의로 모진 고문을 당했고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으며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전라남도 강진, 그 낯설고 물선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 지금으로 치면 한창 일할 5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강진 사람들은 그를 천주학쟁이라며 손가락질했고 밥을 파는 주모조차 그에게 방을 내주기를 꺼렸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찢어진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여 상갓집 개보다 못한 처지였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밤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화병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놈들만 아니었어도 원망과 분노가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막집 뒷방 그 좁고 냄새나는 방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나를 새로 짓겠다. 그 결심이 바로 조선의 역사를 바꾼 다산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양의 정약용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승지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정조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아니다. 나는 그저 강진의 죄인일 뿐이다. 재기의 첫걸음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내가 부장 때 말이야, 내가 사업할 때는 하며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는 더 비참해집니다. 다산은 콧대 높은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막집 할머니와 대화하고 농부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명함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계급장을 떼고 맨몸의 나를 마주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룹니다. 다사는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났고 의관을 정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과골삼천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복사뼈에 구멍이 3번 날 정도로 한자리에 앉아 치열하게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산책, 8시 독서. 이렇게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십시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나의 하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통제감이 쌓여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다산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썼다면 그는 화병으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글쓰기로 돌렸습니다. 내 학문으로 저 썩어 빠진 세상을 비판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법을 남기겠다. 그의 대표작 목민심서는 탐과 놀이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분노와 후회를 연료로 쓰십시오.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주저앉나. 그 오기가 여러분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미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그 미움을 실력으로 바꾸면 역사가 됩니다. 잘 나갈 때 곁에 있던 친구들은 다산이 유배를 가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산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끝나는 법이다. 대신 그는 멀리 있는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공부하는 법, 술 마시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이 들어 실패했을 때 끝까지 내 곁에 남는 건 결국 가족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잃어버린 인맥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서먹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재기입니다. 다사는의 편지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건 그 속에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자신이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의 출세가 아닌 후세를 위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1000년 뒤의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의 시선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 미래의 가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남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남기고 덕을 남기고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써보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재능 기부를 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노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다산의 삶은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다산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배라는 감옥은 뺏을 수 없는 태도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에 자신을 바꾸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치료, 로거테라피의 핵심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인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산에게 그 의미는 학문과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최신 뇌과학은 말합니다.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가 굳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산은 60세가 넘어서도 가장 방대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뇌는 즉시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21세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패배 일기가 아닌 성찰 일기를 써라. 다산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삶의 실패를 부끄러워 말고 기록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적는 순간 실패는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둘째, 고립을 몰입의 기회로 삼아라. 퇴직 후 줄어든 인간관계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산처럼 그 시간을 나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악기, 기술. 혼자 있는 시간은 신이 주신 몰입의 선물입니다. 유튜브로 공부하고 도서관을 내 서재로 만드십시오. 셋째, 작은 성취를 수집하라. 다산은 벽돌을 쌓듯 한 글자 한 글자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책 10페이지 읽기.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넷째, 멘토가 되어라. 다산은 유배지의 아전들과 승려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절실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복지관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산은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 18년이 없었다면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에게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은 여러분을 더 크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가장 위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붉고 아름답듯 온갖 풍상을 겪어낸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깊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